베트남은 길이가 너비의 거의 4배에 달하는 매우 드문 나라 중 하나로 100km만 이동해도 기후와 음식, 말투가 달라진다. 같은 날 아침에는 판시판 산에서 인공 눈 위를 걸을 수 있고 오후에는 열대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다. 베트남은 동해 해안을 따라 거대한 알파벳 S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데 이 형태는 단순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실용적인 의미도 지닌다. 베트남 국토의 약 75%는 산악 지형이지만 인구 대부분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지역에 모여 산다.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 불리는 판시판산은 21세기 전까지 도로조차 없었고 정상에 오르려면 울창한 정글을 며칠씩 걸어야 했다. 하롱베이에는 약 1만 8천 년 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들이 있으며 일부 석회암 섬은 하루 동안 색이 변해 고대 항해자들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믿기도 했다. 마이크 해변은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베트남은 또한 세계적인 커피 강국이다. 브라질 다음으로 커피 수출량 세계 2위를 차지하며 2024년에는 150만 톤이 넘는 커피를 수출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사양고양이 커피는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희귀한 제품으로 킬로그램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며 고급 시장에서 거래된다. 베트남의 도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이륜차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좁은 골목과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 신호등의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오토바이를 우선으로 맞춰져 있다.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식 생계수단으로 활용한다. 냉장고를 실은 배달기사, 네 식구가 함께 타는 가족, 사탕수수 주스를 파는 이동식 주방, 여러 마리의 개를 태우고 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한때 혼란스러워 보였던 교통은 이제 놀랄 만큼 질서를 갖추었다. 예전에는 각자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이루며 흐른다. 정부의 새로운 규정과 함께 사람들의 교통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 이동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졌다. 여기까지 잘 듣고 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달라. 이제 계속 이어가 보자. 베트남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놀라는 장면들은 현지인에게는 너무나 평범하다. 길가에서 쌀국수를 먹고 더운 오후에 오토바이 위에서 잠시 낮잠을 자거나 한 대의 오토바이에 가족 모두가 타는 모습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는 더운 기후와 높은 인구 밀도, 좁은 생활 공간으로 인해 일상이 자연스럽게 거리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길거리 이발소는 이러한 문화를 잘 보여준다. 화려한 간판이나 유리문 없이 벽에 걸린 거울과 낡은 의자,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이발사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일한다. 자동차 경적 소리 속에서도 모든 계층의 손님을 단돈 2달러에 맞이하며 이런 소규모 가게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다. 술 문화 역시 베트남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기 위한 시간이다. 열린 공간 덕분에 낯선 이들이 쉽게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된다. 호치민시의 부이비엔 거리 같은 곳은 거대한 야외 모임 장소로 변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유대가 형성된다. 방문객들이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감기약이나 두통약, 심지어 항생제까지 약국에서 바로 구입한다. 대부분의 약사는 경험이 풍부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주며 시간과 의료비를 절약하게 돕는다. 수십 년간 운영된 가족 약국도 많아 약사가 동네 사람들을 얼굴로 기억하는 경우도 흔하다. 베트남 여행 중 길거리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처방전 없이 약을 사본 적이 있는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달라. 아직이라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베트남의 일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베트남 음식에는 음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는 요리들이 있다.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코코넛 나무 안에 사는 코코넛 벌레를 별미로 여긴다. 이 벌레는 튀기거나 구워 먹거나 어장 소스에 찍어 생으로 먹기도 한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지녔고 지방과 에너지가 풍부해 강가 지역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음식이다. 오리나 돼지 피로 만든 전통적인 선짓국은 다진 고기와 땅콩, 허브가 어우러져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을 낸다. 또 다른 음식으로는 오리 배아가 들어있는 달걀 요리가 있는데 소금과 생강, 허브와 함께 제공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음식이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천천히 먹으며 생강과 베트남 고수를 곁들여 맛의 균형과 소화를 돕는다. 관광객에게는 극단적인 음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지인에게는 생존과 기억, 전통이 담긴 일상적인 한 끼다. 이 음식들은 여러 세대를 이어온 지혜와 문화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 중 하나라도 먹어볼 수 있겠는가? 고민하지 말고 댓글로 예 또는 아니오를 남겨달라.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베트남을 방문할 때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베트남에는 공식적으로 54개의 민족이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관습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흠옹족 사이에는 신분합치라는 풍습이 있는데 실제로는 오해와 다르다. 젊은 남녀가 결혼에 합의한 뒤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의식으로 양쪽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다. 이는 공개적인 결혼 선언이자 고지대 지역에서 신부값과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다른 민족들은 결혼식을 며칠 동안 이어지는 축제로 치른다. 레드 자오족은 춤과 노래, 복잡한 의식이 포함된 행사를 여러 날 동안 진행한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여성이 먼저 청혼하고 결혼 후 남편이 아내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무게중심 전통은 아시아에서 드물지만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장례 문화 역시 놀라운 요소를 담고 있다. 로로족과 따이족은 죽은 이를 위해 음식을 바치며 고인이 여전히 함께한다고 믿는다. 한이족은 고인을 닮은 나무 조각상을 만들고 그것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누며 삶과 죽음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경기에 나서는 순간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진다. 온 나라가 멈춘 듯한 분위기가 된다. 가게는 일찍 문을 닫고 가족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이며 길거리 상인들조차 손님을 위해 화면을 설치한다. 최근 열린 33회 동남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베트남 22 세 이하 대표팀은 태국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3대2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베트남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전국을 동시에 휩쓰는 감정의 물결이다. 국제대회가 열리면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깃발을 흔들며 환호한다.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함께 움직이는 축하 행렬 속에서 경적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함성처럼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진다. 이 자부심은 매우 깊어서 평소에는 말을 섞지 않던 사람들까지 나란히 서서 함께 웃고 소리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낯선 이들은 한 가족이 된다. 많은 나라에서 근무 시간 중 낮잠은 게으르거나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점심 이후 잠깐의 휴식이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식사 후 사무실과 학교, 상점은 잠시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거나 의자에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 짧은 휴식을 취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완벽한 잠자리나 전용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자나 바닥, 해먹, 심지어 오토바이 좌석도 충분히 편안한 침대가 된다. 짧은 낮잠은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남은 하루를 버틸 힘을 준다. 아이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이 리듬에 익숙해지며 사회 전체가 같은 생체 패턴을 공유한다. 연구에 따르면 15분에서 30분 정도의 낮잠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킨다. 베트남 사람들은 최신 기기로 수면을 계산하기보다 세대에서 전해진 감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안다. 많은 직장에서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오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여겨진다. 베트남에서는 잠옷 차림으로 시장에 가거나 길거리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친구를 만나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다. 화려한 무늬의 면 소재, 긴 소매와 넉넉한 바지는 모든 연령대에서 일상적인 옷차림이다. 다른 문화권의 방문객에게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덥고 습한 베트남 기후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잠옷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며 단정하고 실용적이다.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하루 종일 일한 뒤에도 쉽게 세탁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지나치게 편해 보일 수 있는 옷차림이 베트남 사회에서는 현명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잠옷 문화는 겉모습보다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베트남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형식보다 기능을 우선하며
시원하고 편안한 상태가 외부의 기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다. 베트남 사람들은 신과 운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힘에 대해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상의 결정 전반에 깊이 스며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사업 운영, 축제, 장례식, 건축 과정까지 실제 생활 속에서 작동한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가게에는 재물의 신과 토지신을 모시는 작은 제단이 있으며 행운과 번영을 기원한다. 매일 아침 상인들은 제단에 물을 새로 갈고 향을 피우며 꽃을 바친다. 일부 사업가들은 이러한 의식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하며 현대적인 방식으로 복을 부르기도 한다. 어떤 가게들은 하루 손님 수를 기록해 운이 따르는 시간대를 찾으며 전통신앙과 현대 데이터 활용을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개업식이나 착공식,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는 반드시 길한 날짜와 방향을 선택한다. 음력 달력이나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며 이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좋은 날과 시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숫자의 의미 역시 삶에서 큰 역할을 한다. 8은 번영을, 6은 재물을, 9는 장수를 뜻하며 4는 죽음을 연상시켜 피하는 숫자다. 많은 사람들은 행운의 숫자가 들어간 차량 번호판이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 수천 달러를 기꺼이 지불한다. 사찰에서 제비를 뽑거나 새해 초에 절을 찾는 일은 모든 세대에서 흔하다. 설 기간이 되면 떠이호, 바덴, 흐엉사원 같은 곳에 행운이나 사랑을 기원하는 인파가 몰린다. 호치민시에는 전통신앙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온라인 점술 서비스도 등장해 베트남 특유의 현대적 미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베트남에는 과학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신비한 장소들이 숨어 있다. 폭략 해방국립공원, 깊숙한 정글 속에는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 같은 손둥 동굴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동굴인 이곳에는 원시림과 지하강, 내부 구름이 형성되어 외부와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이룬다. 동굴 내부 공간은 높이 200m, 너비 150m에 달해 40층 건물이 들어갈 만큼 거대하다. 매년 극소수의 사람만이 입장이 가능하며 다녀온 이들은 지구의 꿈속을 걷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동굴 안에서는 자체적인 날씨가 형성되고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식물이 자란다. 하노이 중심부의 긴마거리 300번지에는 수십 년간 전설로 남은 빌라가 있다. 30년 넘게 방치된 이곳은 현지에서 유령의 집으로 불린다. 관리인들은 밤에 불이 저절로 켜지고 발소리가 들리며 벽에서 알 수 없는 냉기를 느낀다고 말한다.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로 중단되며 이 장소는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붕따오 해변 근처 언덕 위에는 바다를 향한 100개가 넘는 창문을 가진 성 같은 저택이 있다. 주민들은 창문 사이로 떠다니는 그림자와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정체 모를 음악을 봤다고 전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밤새 불이 켜져 있어 누군가 머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호아로 수용소는 CNN이 선정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로 꼽혔다. 과거 수천 명의 혁명가들이 혹독한 환경에 수감되었던 곳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감방에 들어서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무거운 기운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 장소들은 역사와 미스터리가 뒤섞인 베트남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시장은 단순한 거래 공간을 넘어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북부 방린 지역의 음양시장은 음력설 넷째 날 밤부터 다섯째 날 새벽까지 1년에 단 한 번만 열린다. 촛불이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열리는 이 시장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장 특이한 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완전히 침묵 속에서 거래한다는 것이다. 흥정도 없고 돈을 세는 소리도 없다. 민속 신앙에 따르면 큰 소리로 말하거나 가격을 두고 다투면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드러나 1년 내내 불운이 따른다고 믿는다. 이곳에서는 금은 종이, 향, 쌀술, 소금, 검은 닭처럼 영적 의미를 지닌 물건들이 거래되며 이를 사면 애군을 막고 성공을 가져온다고 여긴다. 메콩 델타의 까이랑 수상시장은 강 위에서 이어지는 살아있는 문화다. 새벽 5시부터 수백 척의 배가 모여 채소와 과일, 해산물을 싣고 거래한다. 상인들은 소리치지 않고 배 앞에 긴 장대의 상품을 걸어 표지처럼 보여준다. 일부 배에서는 강 위에서 바로 국수나 커피를 팔아 손님이 노를 저어 다가와 바로 먹을 수 있다. 밤이 되면 호이안 야시장은 호아이 강을 따라 등불로 빛난다.
수십 개의 노점에서 수공예품과 장신구, 까우라우와 반미, 달콤한 디저트를 판다. 음력 보름밤에는 사람들은 소원을 담은 꽃등을 강에 띄우며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든다. 각각의 등불은 오래된 도시의 기억과 따뜻한 빛을 함께 담고 있다. 해가 지면 베트남은 전혀 다른 나라로 변한다. 하노이의 밤은 고전적인 낭만을 품고 사이공은 잠들지 않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호이안이나 다낭에서는 빛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우러진 밤의 연주가 펼쳐진다. 베트남의 야간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즐기는 방식이다. 야시장은 노란 불빛 아래에서 문화의 중심이 된다. 수백 개의 가판대에서 기념품과 음식, 민속 공예품을 팔고 웃음소리와 구운 음식 냄새, 거리 음악이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든다. 호이안, 달랏, 하롱, 푸꾸옥의 시장은 쇼핑 공간이자 현지인과 여행자를 잇는 장소다. 도보 전용 거리는 주요 도시의 밤문화를 이끈다. 사이공의 은구옌후의 거리, 하노이의 호앙기엠 호수 주변, 다낭의 박당거리는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빈다. 거리 공연과 음식,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어지며 공동체의 연결을 상징하는 열린 공간이 된다. 루프탑바는 현대적인 젊은 문화를 보여준다. 사이공의 AB타워, 26층에 위치한 7스카이배에서는 도시를 360도로 내려다볼 수 있다. 소셜클럽 루프탑배는 호텔 데자르와 센텍타워를 잇는 유리다리가 있어 80m가 넘는 높이에서 사진을 찍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베트남에서는 매년 8,000개가 넘는 축제가 열리며 그곳은 색깔, 소리,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독특한 리듬을 따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축제는 설날인 떡응웬단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대표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북부에서는 복숭아꽃, 남부에서는 옥양목꽃이 집을 장식합니다. 시장은 빨간 봉투, 등불, 달콤한 간식들로 가득 차고 한 해의 마지막 밤에는 기도를 올리고 폭죽을 터뜨려 지나간 한 해를 보내며 함께 나누는 밥상에서는 반증과 절인 채소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거리에서는 사자춤이 벌어지고 가족들은 조상에게 향을 올립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재생의 기운이 퍼집니다. 떡 후에는 하노이 근처에 향사원 축제가 열려 수천 명의 신도들이 참여합니다. 작은 배들이 잔잔한 옛 강을 따라 떠가며 방문객들을 석회암 언덕을 넘어 신성한 사원과 숨겨진 동굴로 인도합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매 2년마다 후에 축제가 열립니다. 한때 제국의 수도였던 후에는 역사, 예술, 공연에 열린 무대가 됩니다. 방문객들은 왕실 의식을 재현한 공연을 보고 한때 황제만 들을 수 있었던 궁정음악을 감상하며 전 세계에서 온 아티스트들의 현대적인 공연을 즐깁니다. 이 축제는 베트남이 전통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북부 고산지대에서는 사파사랑 시장이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호몽과 다오족의 젊은이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며 전통 악기를 연주합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고 노래로 애정을 표현하며 함께 나누는 전통이 커뮤니티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문화 달력을 풍성하게 만들듯 베트남의 자연경관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필수 여행지로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베트남은 33만 2천 제곱킬로미터의 작은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무역 지도에서 농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식량을 수입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캐슈넛, 후추, 용과 수출국입니다. 특히 캐슈넛은 전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며 매년 45만 톤 이상을 100개국에 수출합니다. 베트남의 쌀은 세계 3위 안에 들며 ST25 품종은 세계 최고 쌀로 인정받았습니다. 베트남 커피는 세계 수출 2위를 기록하며 연간 150만 톤 이상이 생산됩니다. 베트남의 고무, 새우, 망고, 람부탄, 잭프루트, 파인애플 등의 열대 과일은 유럽과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에 진열됩니다. 베트남의 두리안은 중국 시장에서 전례 없는 수요를 일으키며 2022년에는 수출값이 0에서
2024년에는 25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국제 유기농 인증을 받아 일본, 한국, 유럽연합 등 까다로운 시장에 수출되며 베트남 농산물이 뛰어난 품질과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열대 몬순 기후, 비옥한 토양, 밀집된 하천 네트워크 등 자연적 장점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베트남 농민들은 근면, 창의성,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환경 센서, QR코드 추적, 스마트 농업 모델이 메콩 델타 지역에 적용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국제 관광객들에게 매우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베트남의 전자 비자 시스템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공식 이민 웹사이트에서 정보 양식을 작성하고 여권과 초상화 사진을 업로드한 뒤 약 25달러를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3일 이내에 이메일로 전자 비자가 발급되며 최대 3개월까지 유효하고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집니다. 국내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베트남 항공, 비에트제트, 뱀부 에어웨이스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비행기는 하노이에서 호치민시까지 2시간 거리로 30-6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북남철도는 프리미엄 침대차를 제공하며 특히 후에에서 다낭까지 가는 노선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 여행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인사를 할 때 경의를 표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어른을 만날 때 가벼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사원이나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올바른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며 종교적인 장소에서는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이 문화적 이해를 보여줍니다.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붐비는 식당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식 통화는 베트남 동이지만 주요 도시에서는 국제카드와 모모, 시아로파이와 같은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15가지 놀라운 사실들은 베트남이 지구 어디와도 다른 원칙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토바이 국가에서 신비한 시장, 정신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농업 강국으로 발전한 베트남은 일상생활 속에 녹아든 비범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제가 다음에 어떤 나라를 탐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봅시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기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